안녕하세요. 리얼스페인의 이혜원입니다.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세비야의 명소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플라멩코와 오페라 까르멘과 연관되어 있는 왕립 담배 공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비야에 오시면 플라멩코는 꼭 한 번쯤 보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비야에는 많은 공연장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어떤 공연장이 좋은지 오늘 추천도 제가 해드릴까 합니다. 나중에 세비야에 여행을 가실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플라멩코는 집시들의 춤과 노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집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집시들이라고 하잖아요. 이 집시의 기원은요, 인도입니다. 인도에서 페르시아와 이집트를 거쳐서 서유럽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왜 그들은 이동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9세기에 이슬람의 침입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13세기에는 몽골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이들은 서유럽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서유럽에는 약 1000만에서 1200만 명 정도의 집시들이 각국에서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데 터키가 275만 명으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고요. 스페인 같은 경우는 75만 명 정도의 집시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집시들이 스페인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안달루시아입니다. 플라멩코는 18세기에 집시, 이슬람, 가톨릭, 유대 문화의 영향을 받아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아프리카의 영향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다양한 문화가 혼합된 플라멩코를 집시들의 춤과 노래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런 다양한 문화들을 잘 혼합시켰기 때문입니다. 플라멩코의 구성 요소를 말씀드리면 깐테, 바일레, 또깨로 이루어집니다. 이 깐테라는 말은 노래를 의미하는 거고요. 바일레는 춤이고요. 그리고 또깨는 기타 연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플라멩코 구성 요소에는 원래 기타 연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플라멩코의 황금시대라 불리는 1860년부터 1910년 사이에 기타가 추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플라멩코 공연을 보러 가면 노래와 춤과 그리고 기타 연주를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플라멩코는 안달루시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지역에는 다양한 문화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비야에 오시면 플라멩코 공연을 어디서 보면 좋을까요? 정말 많은 공연장들이 있습니다. 한국 여행자분들이 여행 오시면요, 대표적으로 찾는 곳들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플라멩코 박물관, 그리고 아레날, 팔라시오 안달루스, 로스 카이오스, 기타의 집 등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손님들 오시면 플라멩코 박물관에서 진행하는 공연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 플라멩코 박물관에는요, 일반 공연과 VIP 공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VIP 공연을 추천합니다. 추천해드리는 이유는요, 40명 남짓의 소수의 인원만 관람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공연을 라이브로 이제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이 무용수와 그리고 기타 치는 분,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거의 한 1m 앞에서 보기 때문에 그들의 땀방울까지도 볼 수 있는 정말 리얼한 공연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플라멩코 박물관에서 일했던 스페인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누나가 아주 유명한 플라멩코 무용수입니다. 제가 지금 플라멩코 공연을 이제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공연에서 나오는 여자 무용수가 바로 제 친구의 누나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잘 보셨습니까? 박진감이 아주 대단하죠? 현장에 오셔서 보시면요, 훨씬 더 큰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것은 바로 오페라 까르멘과 왕립 담배 공장 이야기입니다. 현재 세비야 대학의 본관이자 인문대학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곳은요,
1950년까지 왕립 담배 공장이 있었던 곳입니다. 1620년에 유럽 최초로 담배 공장이 산페드로라고 하는 교회 앞에 세워졌는데요. 여기뿐만 아니라 곳곳에 작은 공장들이 있었지만 계속되는 담배 수요 증가로 인해서 현재 세비야 대학이 있는 이곳에 대규모의 공장이 세워지게 됩니다. 1728년부터 건축을 시작한 이 건물은요, 1770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17세기에서 18세기에 담배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주로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여자들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의 생산성이 더 높았고요. 임금도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세기에 이제 담배를 생산하는 기계들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것은 이제 공장 노동자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겠죠. 결국 1948년에 현대식 담배 공장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이곳은 세비야 대학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자들이 너무 많아서 이 사람들 사이에 혹시라도 있을 다툼이나 또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초병들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옥 같은 수용소도 있었어요. 감옥 같은 수용소는 왜 있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들 사이 이제 다툼이 있어서 누가 잘못을 하면은 감옥에 보내기도 했었고, 그리고 담배를 빼돌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담배를 빼돌리는 사람들이 적발되면 이제 이 수용소로 보냈죠. 실제로 담배를 빼돌리는 여자들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으로 이제 보내졌는데 그런 감옥들이 지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냐면 세비야 대학의 교수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비야 대학 주변을 가보시면 실제로 보초를 섰던 곳이 아직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대학을 둘러싸고 있는 인공 해저드가 있습니다. 지금은 물이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흔적만 남아 있는데 이것을 만든 이유도 담배를 빼돌리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인공 해저드에 물을 채우고 아그를 풀어놨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빼돌렸으면 이 해저드에다가 아그를 풀어놨을까요? 그쵸? 자, 여러분 오페라 까르멘을 아시나요? 아바네라와 투우사의 노래는 우리 귀에 너무나 익숙한데요. 프랑스의 비제가 작곡한 사막의 오페라입니다. 아름답고 매혹적인 까르멘이라는 집시 여자와 두 남자 간의 사랑을 바탕으로 이제 스토리가 전개되는데요. 결국에는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되는 오페라 까르멘의 배경이 된 곳이 바로 세비야이고요. 그리고 이곳 왕립 담배 공장입니다. 그리고 까르멘은 바로 이 왕립 담배 공장에서 일했던 여공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아바네라라는 이제 노래는요, 이제 까르멘이 불렀던 노래인데 이 쿠바의 아바나에서 유행했던 노래입니다. 그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투우사의 노래는 제가 지금 오페라의 한 장면을 보여드릴 텐데 여기서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셨습니까? 유튜브에서요 오페라 까르멘을 검색하시면 오페라 전체를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시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우사의 노래를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한 번쯤 들어보셨던 멜로디 아니신가요? 그쵸? 오늘은 세비야의 플라멩코 공연과 유럽 최초의 담배 공장이었던 세비야 왕립 담배 공장, 그리고 그곳을 배경으로 한 오페라 까르멘에 대해서 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세비야에 오시면 플라멩코 박물관에서 공연하는 VIP 공연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리 오페라 까르멘을 한 번쯤 시청하고 가시면
왕립 담배 공장이 그냥 건물이 아니라 마치 까르멘이 그곳에서 나와서 아바네라를 불러줄 것 같은 생각을 하시면서 둘러보신다면 색다른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비야 마지막 편으로 알카사르는 성체라는 의미입니다. 이 알카사르에 대한 이야기와 맛집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